안녕하세요, 베니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세무법인 다솔 마곡중앙지점의 대표 세무사로 있는 김철종 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세무법인 다솔 마곡중앙지점에서 대표 세무사로서 이제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세무법인 다솔과 증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렇게 대표 세무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양권에 당첨이 되면 뭐 계약금 내지는 이제 잔금 시점에 목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돈을 뭐 부모님이나 가족들한테 금액을 빌릴 수 있다 보니 이 파트를 준비하게 됐고요. 뒤편에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겠지만 뭐 5천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없어요. 부모님한테 빌리려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많이 하는? 걱정이 되는 이유는 향후에 자금 출처 조사를 받으면 그때 어떡하지? 때문이잖아요. 네네. 과거에 증여받은 적이 없으셔서 받고서 그냥 5천만 원 신고하시면 그 신고한 내역보다 그보다 확실한 증빙은 없거든요. 과거에 만약 증여받은 적이 없으시거나 또는 한 1억 정도까지는 이제 세율이 10% 구간에 있어서요. 증여세율이 한 1억 5천 정도까지는 증여를 받고서 1,000만 원 좀 안 되는 세금을 부담하시고 이렇게 해서 가져오시면 가장 확실할 거고 네. 만약에 과거에 이제 증여받은 적이 이미 있어요. 또는 그렇게 저는 그냥 빌리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그때에는 이제 이 금전대차 계약서 차용증을 작성을 하시고 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이자라던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죠. 또 많이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차용증을 쓰고 나서 이자를 이제 매월 상환하는 게 원래는 맞는데 나중에 한 번에 이자를 납부할 경우 그것도 인정이 되는지 여쭤보시고. 그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차용증에다가 쓰면 되니까요. 차용증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연에 얼마씩 또는 뭐 상환하는 시점에 한 번에 지불하는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있겠죠. 이 차용증에 쓰기 나름인데 우리가 이러한 걸 쓰고 하는 이유가 향후에 이제 과세 당국으로부터 뭐 소명 요구가 온다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조사를 받게 되거나 이럴 경우에 혹시 모를 상황이 대비함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뭐 일시에 상환하는 시점에 한 방에 지불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왔을 때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준비된 서류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내역이. 그렇기 때문에 한 분기라도 뭐 반기라도 이런 주기적으로 정해서 해주시는 편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최소한 이자는 내가 내 자금으로 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자로 하게 되면 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냐면 이자를 받게 되면 그때는 받는 부모님 입장에서 이자 소득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자 소득에 대해서 이제 또 소득세로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번거로운 과정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 5천만 원 정도를 빌린다라고 하면 굳이 이자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원금을 뭐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얼마씩 상환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금 상환해 나가시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자 없이요? 네, 이자 없이. 왜냐면 어차피 5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2억 1,700 이내에 들어와서 이자를 한 푼도 지불을 하지 않더라도 그 이자 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되지는 않을 거니까. 네네. 다만 그러면 우리는 고려해야 될 거는 이게 증여가 아니라 실제 빌린 거다라는 거를 이제 대비를 해야 하니 원금 상환을 하는 거죠. 원금을 상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반기별로 또는 분기별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2억 1,700만 원에 대해서 왜 이 숫자가 나왔는지 궁금하시면 이제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돈 빌릴 때에 저희가 유의해야 될 증여세 이슈와 어떻게 하면 이제 증여세 부담에서 우리가 좀 피할 수가 있을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취득할 때에 뭐 계약금을 지불할 때나 아니면 잔금 치르실 때에 당연히 자금이 부족해서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자꾸 빌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유의해야 될 점들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게 될 때에는 크게 증여세 이슈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증여세 이슈라고 할 때에는 두 가지 허들이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이 빌린 자금이 정말 빌린 돈이 맞아? 아니면 증여받은 건데 빌린 것처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될 경우가 대부분의 걱정되는 상황이잖아요. 만약 우리가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 원칙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돈은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돈을 이 자금 출처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증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 우리가 이거 증여받은 게 아니라 실제 빌린 돈이에요 라는 걸 우리가 입증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빌린
빌린 돈이에요 라고 입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부모님이 요즘에는 자금 빌려주실 때에 이제 차용증도 작성을 하시고 그거를 공증도 받으시고 또 그에 대해서 뭐 이자 지급 내역을 남기기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말씀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차용증 쓰고 공증 받고 이자 지급 내역 남기고 하는 것들이 바로 다 향후에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때에 우리가 실제 빌린 거다라는 거를 입증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만약에 과세 당국에서 너네 이거 실제로 증여받은 거 아니야? 빌린 게 아니라 형식만 빌린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실제로 빌린 거예요 라고 해서 저희가 공증받은 차용증도 제시하고 그 차용증 내용에 따른 이제 이자 지급 내역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제시를 해서 그래? 증여받은 게 아니라 빌린 게 맞네 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허들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 허들은 어떤 거냐면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에 너가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면 이만큼의 이자를 내야 되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자를 거의 안 냈거나 아니면 훨씬 적은 수준의 이자만 부담을 했네. 이거는 그 차이만큼은 너가 사실상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거로 보겠다라는 규정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 증여로 보는 금액이 무조건 전부로 보지는 않고요. 이때 1,000만 원 이상이 넘어가야 하는 이런 기준 금액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가 받은 증여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라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그에 맞는 금리가 있을 거잖아요. 세법에서는 그 적정한 이자율을 현재 4.6%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빌린 자금에 4.6%를 곱한 그 이자와 연이자와 그다음 너가 실제로 부모님께 지불한 이자 금액 이 둘의 차이가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그때에는 증여를 보아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00만 원 이상이 되지 않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이자가 연이자가 1,000만 원이고 여기에 적정이자율이 4.6%인 거를 역산을 하면 원금이 2억 1,7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즉 이 말은 2억 1,700만 원까지는 사실 이자를 한 푼도 지불하지 않더라도 지불하지 않은 이자 금액에 대한 증여세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한 2억 정도를 부모님한테 빌려서 2억에 대해서 아까 말씀처럼 어차피 이익에 대해서는 이자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없으니까 이자 한 푼도 안 내겠습니다. 무이자로 빌려오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이게 두 번째 허들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첫 번째 허들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게 실제 증여받은 게 아니라 빌린 돈이에요. 부모님한테 빌린 거예요. 라고 입증을 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그때의 그 객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이자 지급 내역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자를 하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차용증밖에 없게 될 텐데요. 차용증만으로는 사실 과세 당국에서 차용증은 저희가 정말로 오늘 지금 당장이라도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과세 당국에서 보기에 좀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자 금액을 4.6%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이자를 지급해서 내역을 남겨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만약에 나는 2억 이내라서 이자는 아예 지불하고 싶지가 않아 라고 한다면 차용증상에 이제 명시되어 있는 대로 주기적으로 원금 상환을 하는 내역이라도 남겨주시는 편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야지 향후에 우리가 자금 출처 조사라던가 소명 요구를 받는다던가 했을 때에 증여가 아니라 실제로 빌린 돈입니다 라는 거를 입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로 가지고 온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금액 1,000만 원 요 법에서 이렇게 명시를 해두고 있는 부분입니다.